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친환경 미래 소재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 포스코 퓨처엠. 세상 어디에서든 서로가 이어질 수 이번에는 있게 LG 에너지 솔루션 더 나아가 광고입니다. 짧은 시간만 가능하던 것들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만들었고, 덕분에 우리 삶의 반경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공간의 자유를 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가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더 깨끗한 미래를 위해 자연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한 곳에서는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세상의 변화를 지켜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일 앞에서도 누구보다 믿음직한 동료가 되어주고,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에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2차전지 배터리라는 게 이렇게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죠. 행복을 전달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수단에 소리 없이 배터리가 이제 쓰이게 될 것이고, 다양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동차를 넘어선 확장된 여러 영역의 분야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자율주행이 기술이 발전될수록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기기들도 모두 2차 전지가 들어갈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상상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UAM이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배터리를 통해서 모빌리티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일들로 채워나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끗한 자연의 힘으로만 이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인류를 위한 우리의 솔루션입니다. Changing Energy, Charging Life.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인류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SDI 광고입니다. 우리의 배터리 사업은 더 빠른 생산성, 더 나은 품질, 그리고 저격차 기술력으로 2010년부터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크기도 형태도 다양한 배터리를 셀부터 모듈, 팩까지 만들고 있는 삼성 SDI는 세계 유일의 토털 배터리 솔루션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 스마트폰, 세계 최다 무선 전동 공구, 세계 최고 프리미엄 전기차, 세계 최대 ESS 프로젝트까지 삼성 SDI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소재와 미래를 대비한 플랫폼, 완벽한 제조 기술, 이 모두를 가능케 할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 2000여 개의 빈틈없는 품질 검사를 통해 우리는 안전이라는 최고의 경영 원칙을 타협 없이 지키며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삼성은 안전이란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죠. 편리하면서도 소중한 자연을 그만큼 지키는 보수적인 기술. 어떤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I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상상을 곧 현실로 만드는 우리는 토털 배터리 솔루션 기업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늦어졌는데요. 오늘 시장 무난했고 좋았죠. 예,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뭐랄까 좀 큰 걱정 없는 그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내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계좌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또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또 이제 클라이막스의 어떤 시세 구간으로 접어든 2차전지 업종에서 또 큰 수익을
아마 거두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반도체 쪽이 또 한 축의 또 주도 업종인데 그 AI 시장의 어떤 그 급성장, 급격한 이제 주목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HBM 시장의 성장에도 주목해 보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분야도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복귀하면서 또 다음 주 이제 뭐 하반기까지 열어둔 어떤 필승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네, 시장 마감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6% 상승해서 2625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12조니까 이거 반도체 업종 2차전지 업종이 좀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어떤 거래대금 수준인데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한 2배 이상 많았던 거의 600종목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1.1% 상승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당한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정을 받았던 국면을 이제 되돌리는 모습들이 전개됐고 8.5조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거래대금이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을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고 상승 종목 수도 900종목으로 월등히 많았던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200억의 순 매수를 해줬고요. 반도체 쏠림보다는 고루고루 뭐 2차전지라든지 철강, 금속, 기계, 운수장비, 운수창고, 금융 골고루 이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이제 부분을 보여줬고 또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은 700억, 900억 각각 순매수. 코스피 쪽에서 기관이 2,0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3,5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52조 수준, 고객 예수금 좀씩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신용 융자 잔고는 19조로 꽤나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19조. 최근에 이제 한 20조 넘었었는데 점차 또 올라오는 흐름을 내고 있고요. 해외 증시는 어제 미국 증시는 1%대 양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패턴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다시 또 신고가 경신하고 엄청납니다. 이거 무서워요, 좀. 새로운 시장의 이제 성장 패러다임을 장착하다 보니까 실적이 바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먼저 이제 올라가는 또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시장이 추세가 돌려지고 또 이제 상승을 강화하는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작년 말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도 많으실 거고 또 막 침체장이다 해가지고 하방으로 포지션을 뭐 잡아가지고 막 주식 다 팔고 막 리버스, 인버스 막 ETF 사고 막 이런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같이 보시고 또 공감하고 이 매일마다 복귀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셨던 분들은 아마 그 구간이 바닥이었다고 판단하고 2차전지 반도체 등 바이오 등 좋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니케이 증시 0.6% 상승에 홍콩도 0.8% 상승, 대만이 약보합 0.27% 약보합, 상해 증시도 0.6%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들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고 유럽 증시도 뭐 좋은 흐름 내고 있고요. 독일 증시 뭐 신고가 영향 내고 있고 다우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는 이제 엔비디아 차트죠. 신고가 흐름을 다시 또 와 이게 좀 조정받을 줄 알았더니 한 21선 조정을 좀 받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또 재경신한다는 것은 신고가를 굉장히 시장 지금 뜨겁게 강하다는 거고요. 금리 정점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시장에서는 좀 합의가 된 것 같고 큰 손들에게 있어서 큰 돈을 운용하는 그런 어떤 수급의 주체들이 금리가 이제 상관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이평선인 요 480일 2년짜리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이걸 다시 저항받고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구도를 보면요, 엔비디아도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 하는데 자율주행 핵심이 인공지능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 제품을 또 토탈 솔루션을 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의 시장도 주도할 거라는 게 좀 명확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테슬라, 엔비디아의 주도력 그리고 인공지능의 어떤 이
이제 고도화가 또 이제 여러 어떤 4차 산업에 이제 이식되고 접목되면서 그 산업을 증폭시키는 역할들을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또 종목이 메타죠. 예. 메타. 예.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페이스북 사명까지 변경했죠. 그래서 가상 세계의 어떤 시대가 이제 개화하는 흐름을 XR 기기 이제 애플의 출시와 함께 또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막 이슈가 됐다가 또 꺼진 듯한 어떤 흐름들을 냈고 또 이제 경기가 약간 좀 둔화되니까 광고 매출 줄면서 이렇게 완전히 떨구는 그런 주가가 몇 토막입니까 이게 거진 4분의 1 토막까지 났잖아요. 그게 지금 바닥 대비 거진 또 3배가 또 올라오는 빅테크 기업이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보이나. 뭐 엔비디아도 사실 뭐 3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뭐 바닥 대비 또 이제 4배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죠. 3분의 1 토막 났다가 4배. 그래서 엄청난 변동성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게 버티기 쉽지 않죠. 결국 이제 지금 AI 또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는 측면에서 또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AI 접목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면서 결국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그 시대를 주도하는 흐름 구도가 아마 형성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뭐 TSMC도 다시 또 장기 평선 뚫고 살아나는 흐름들, 애플은 뭐 신고가 흐름으로 완전히 이제 나스닥을 주도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챗GPT의 어떤 영향과 함께 신고가를 쓰고 있죠. 신고가를 다시 쓴다는 거는요, 그냥 나스닥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금 표현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장기평 아직 밑에 있죠. 엔비디아가 위로 올라왔고, 테슬라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 구글도 이제 장기평 위로 올라왔습니다. 메타도 이제 장기평 위로 올라왔고, SM홀딩스는 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어떤 AMD도 이제 뭐 사실 그 엔비디아에 뭐 눌려 있었지만 뭐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또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빅테크 주요 기업들이 장기 평선 다 올라오고 혹은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투자 전략을 공격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고, 한국 증시 역시 거기에 기반해서 우상향의 기조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저점 계속 높이면서 정배열의 뚜렷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라면 장기평선 480일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것은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시간의 문제라는 부분에서 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우상향 기조의 흐름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고, 또 LG엔솔이라든지 LG화학, 또 삼성 S다이, 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의 신고가는 명확히 나타날 걸로 거의 이제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코스닥의 또 시총 1, 2위 기업, 또 이제 시장 주도하는 기업들도 아마 신고가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LNF까지도 그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지금 시장의 어떤 구도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기평선 481선 위로 뚫고 올라왔고요. 그 위에서 한번 이제 장대 음봉을 한번 뭐 노이즈가 좀 있었죠. 하지만 그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지 않고 또 장기평선 지지력을 보이고 이렇게 도지 형태로 추세 전환형의 시세 형태가 나왔고, 오늘 그 위로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게 일시적인 하락 충격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요렇게 이제 다음날 이런 식으로 연속 하락을 하면서 21선까지 깨버려야 이게 좀 조정이 좀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이틀 동안 이제 돌려 세우고 5일선 회복했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요거 돌파까지도, 정 고점에 대한 돌파까지도 확률이 높아졌다 뿐이지 무조건 돌파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조건 돌파합니다 얘기는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거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코스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도 시간의 문제인데, 이게 뭐 당장 여기 돌파한다 이거 100% 확실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돌파의 어떤 시점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투자 전략을 뭐 들고 있는 종목이 이 주도 업종에 뭐 주도하는 종목이라면 전혀 이제 팔 필요 없이 들고 있으면 된다는 관점을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시장 구도는 추세 상승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전지 업종 지수도 여기 이제 지지력 보이면서 밑꼬리 그리면서 플러스로 돌리는 흐름으로 아주 좋은 어떤 흐름을 냈고요. 헬스케어 업종 지수도 이제 오늘은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최근에 반도체 2차전지에 눌려가지고 수급을 다 뺏기고 조정을 좀 보였던 헬스케어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은 좀 반등하면서 어제도 이제 조금 반등해줬죠. 반도체 업종은 완연하게 이제 장기평 뚫고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더 강화하는 흐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바닥 다지기의 어떤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도 계속 체킹하고 지수별로도 체킹하고 또 글로벌 전체적인 증시도 체크하고 또 글로벌 증시 내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대장이니까 미국 증시에서 또 주도력을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 구도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는 추세 상승의 강화가 되고 있다. 예, 전략은 당연히 우리는 공격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전략, 역시나 주도 업종 중심의 상승 이제 추세를 타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반기에 한국 증시에서는 하반기에 지금 어떤 구도들 여러 가지를 보면 2차전지 지금 시세 분출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거세게 아마 펼쳐지게 될 거라 보고요. 오늘 6월 16일이잖아요. 6월달 별로 안 남았으니까 뭐 보름 뒤에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건데요. 2차전지 반도체가 완전히 시세가 뭐 단발성으로 끝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의 투자 전략은 2차전지 반도체가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 속에서 계좌 수익률을 끌어올려 줄 것이고요. 또 이제 그런 2차전지 업종하고 반도체 업종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너무 많이 상당히 좀 퍼포먼스를 내가지고 올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신고가 고점을 경신 못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매도한 어떤 경향을 보이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점점 거기서 메이저 수급들은 다른 쪽으로 갈 텐데 다른 쪽은 어디가 될까요? 다른 쪽은 할인율이 높은 업종. 결국 이제 당장 수익은 크게 안 나는 업종이지만 기업들이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가 상당히 높은 기업들 있죠. 대표적인 게 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이제 가상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영역의 기업들의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주목도가 높고 그런 어떤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수혜를 좀 보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갖고 있고 지금 당연히 그러면 우리 계좌 속에는 2차전지 반도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야만 결국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계좌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총 상위주 한번 좀 볼게요. 삼성전자 플러스 0.4%, 오늘 하이닉스는 약간 보합 정도인데요. 2차전지 종목 LG엔솔이 0.5% 플러스, LG화학도 2.9% 상승으로 LG화학의 주가는요, LG화학 우선주가 조금 더 보다 더 탄력적이고 선행성을 좀 지니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우선주가 3.9% 상승한 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신고가 가능성을 좀 높이는 구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잖아요. 외국인이 뭐 올해 들어서만 포스코홀딩스를 엄청나게 지금 얼마입니까? 4조 넘게 팔았습니다. 4조 2천억. 개인이 4조 7천억을 샀는데요. 개인이 샀는데 이렇게 추세를 상승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고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그룹에 완전히 이제 2차전지 주도하는 이제 주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신고가를 앞두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도 이제 2% 상승 구도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2차전지 쪽에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또 LNF까지 오늘 뭐 시장에 2차전지 종목들의 이제 주도력 보이는 기업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다 상승하고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의 구도 자체가 2차전지 또 이제 반도체 중심의 어떤 강한 시장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이제 이어지는 그런 강세 흐름의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최근에 가장 시세가 그래 강하죠. 3사 중에서. 그만큼 앞으로 내년으로 이어지는 또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상당히 또 램시마이서시 또 유플라이마의 어떤 수혜를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상당히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보다 더 새 종목 중에서 모멘텀 측면에서 좀 높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바이오는 지금 당장 시세 분출의 어떤 흐름을 내는 그런 업종은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SNS텍, 또 파크 시스템스 같은 또 EUV 관련된 주도주죠. 반도체 주도주들은 여전히 오늘도 상승과 함께 우상향 기조 신고가. 또 이제 그 BCNC를 최근에 많이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BCNC가 최근에 거래가 터지고 세계 최초로 이제 보시면 반도체용 이제 그 합성 쿼츠 이제 소재 부품 양산 공급 개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양산하게 될 텐데요. 또 글로벌 업체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TCK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반도체 기업으로 포텐이 상당히 큰 그런 기업이죠. 또 이제 작년부터 많이 강조드렸었던 해성 DS 같은 경우도 자동차 반도체 뭐 국내 이제 1등 기업으로 다시 또 장기 이평선 뚫고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패턴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유망하게 좀 보고 있고, 뭐 디오요 같은 기업도 이제 장기평 지지력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KLM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제 KLM 같은 기업들, 또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었던 KINX 같은 기업은 최근에 이제 여기서 추세 상승 강화형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 뒤로 이제 7% 상승으로 정고점 라인에 대한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제가 많이 강조드렸는데, 그만큼 제가 뭐 사실한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우상향의 어떤 흐름을 명분 내지는 수급 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갖추면서 확률상 굉장히 높게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언변을 좀 높이는 흐름을 보였죠. LG화학이라든지 LG화학 우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2달 전에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 뒤로 좀 조정받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시장 주도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차전지 뭐 조정 속에서도 TSI 같은 기업은 이렇게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전지 늦었네, 반도체 늦었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에 더 깊게 파고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요, 수익을 낼 수 있다 관점이 아니라 여전히 싸고 아직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인사이트 있게 잘 학습해서 전략을 세우느냐 문제지, 맨날 이제 시간 탓, 뭐 정보 탓, 자금 탓, 남 탓, 이런 것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거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회는 여전히 많이 있고요. 또 하반기에 기대되는 또 뭐 자율주행 로봇이든 또 바이오 같은 업종들도 아직은 바닥권에 기고 있고, 게임 플랫폼 같은 업종도 역시나 사실 이제 XR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면 고점 영역도 상당히 다시 또 주목받을 텐데요. 뭐 그만큼 그 안에서 또 선별적으로 잘 골라내고, 지금 딱 봐도 뭐 한 몇 배씩 올랄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여의도 강연회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분석한 하반기에 좀 한번 관심 둘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한 10종목, 그리고 바이오 쪽에 한 5종목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유튜브 멤버십도 이제 밴딩 멤버십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료들 같이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 한번 같이 보시고 또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같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빠르게 이제 습득하고 분석하는 시대 성장에 맞춰서 또 시대를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관점의 학습형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종목을 찍고 뭐 어떤 종목을 막 그냥 그 맹신도처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꾸준한 학습과 또 이제 단단한 기준과 철학 또 불변의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타이밍들을 또 잡아나가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예술적 그런 어떤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서 판단하고 또 어떤 특정 시점에만 막 몰입돼 가지고 막 이제 뭐 감정적으로 이제 하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다독이면서 나아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채널의 어떤 취지를 동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성공 투자를 향해 같이 걸어간다는 의미고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좀 험난한 길도 있고 또 굉장히 흥분되고 이제 막 붕 뜰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을 텐데요. 그런 구간마다 되도록이면 감정을 절제하고 같이 냉철한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또 계속 학습을 하는 공부를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커뮤니티도 하고 또 대면에서 오프라인에서 한 번씩 이렇게 또 독서 모임, 스터디 모임, 또 강연회를 통해서 뵙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이 주식 투자라는 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게 같이 여러분과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사 좀 몇 개 볼게요. AI 시대 맞은 SK삼성에서 박정호 경견 HBM에 주목하는 까당에서 지금 생성형 AI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이 기술자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급격한 세상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대체 내지는 이제 뭐 일자리가 감소하고 어떤 역할이 감소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변화를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만드는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인공지능망 이제 수요 강세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사업 강화에 이제 나서겠다고 뭐 SK가 이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HBM이라는 건요, 이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이제 결국 이제 기존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 가치 고성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용 GPU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직은 이쪽에 대한 매출이 크진 않지만 점점 더 이제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거의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AI의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서 굉장히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GPU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장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지난 21년 10월 업계 최초로 4세대 개발한 4세대 제품 HBM3를 앞세워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50%, 삼성전자는 40%. 그냥 뭐 독점이죠, 두 개 기업이. SK하이닉스는 올해 점유율이 53%를 기록할 걸로 예상돼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챗GPT에 탑재된 엔비디아의 A100에는 SK하이닉스의 HBM2E가 탑재되어 있다. 차세대 엔비디아 GPU인 H100에도 SK하이닉스의 HBM3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현재 HBM 제품에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경쟁사와 비교해서 한 세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엔비디아만 뭐 GPU 만들고 엔비디아만 이제 그쪽 시장을 완전히 끝까지 독점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월등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AMD도 꾸준히 이제 지금 연구 개발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AMD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협력하면서 이렇게 또 GPU 개발에 나서고 또 HBM 양산에 돌입한다고 이쪽 시장에 대해 이제 삼성전도 같이 뛰어들고 있고요. 어쨌든 AI 시대가 도래하면 폭발적으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서 AI의 성능과 효율을 높여주는 반도체의 중요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이 개발하고 있는 HBM이 당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I가 본격 진행되는 시대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품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 시장 1위인 엔비디아에 이어서 CPU 시장 강자인 AMD 역시 최첨단 GPU를 내놓으면서 해당 칩에 동반 탑재되는 메모리 칩 시장 확대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라는 점에서 이쪽 시장 HBM이 이제 연평균 45% 성장할 걸로 25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꽤나 좀 충격인 기사였던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에서 K 콘텐츠, 지금 뭐 방탄소년단이든 뭐 많은 또 오징어 게임 비롯한 이런 어떤 콘텐츠 등 작년에 148조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매출을 넘어섰다고 하니 지금 K 콘텐츠 이제 이게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콘텐츠는 이게 지식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부가가치가 이제 특히 이제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장치 산업이자 이제 기술 산업보다는 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높고 이제 뭐 하여튼 뭐 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또 부가가치를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 어떻게 보면 문화를 지배하는 국가가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종종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K 콘텐츠의 이제 이런 어떤 매출 수출은 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K 콘텐츠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를 꽃피운 1단계와 방탄소년단, 기생충, 오징어 게임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은 2단계를 넘어서 3단계에 진입을 했다. 3단계는 어떤 것들일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한 또 투자 전략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넘어가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에서 LG화학이 1등인데요. 670억 정도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뭐 하나오션, 대한항공. 그 하나오션은 그 회사 이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오션이라는 걸로 좀 바꿨는데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이밍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260억, 포스코홀딩스 뭐 2차전지 쪽, SK바이오팜, 조선주 쪽으로 오늘 수급이 좀 좋은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CS윈드, 한국항공우주,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SK오션플랜트. 오늘 뭐 조선 뭐 이런 어떤 중우장대한 기업들이 좋았는데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에코프로, LNF가 이제 각각 이제 260억, 150억대 순매수 들어왔고, 루트로닉이 이제 뭐 이제 공개 매수죠. 그래서 가격 변동은 크진 않은데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 HP, SP는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갔고 오늘 수급도 70억대 수급이 들어왔고요. 진성TC 57억에서 최근에 이제 뭐 그 재건 쪽, 이런 쪽의 기업들도 상당히 모멘텀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이오플로우도 47억 정도 이것도 이제 되고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 반도체 2차전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이제 뭐 LG엔솔, 또 이제 SK이노베이션 비롯해서 셀러 업체들의 또 이제 SK이노베이션 좀 이제 신고가가 쉽진 않아 보이고, 삼성 SDI 이런 기업들 신고가 가능성들, 포스코 퓨처엠까지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광고, 오늘 영상 초반에 광고 좀 보여드린 것도 그 기업들 신고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한번 좀 광고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한 주가 뭐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요. 시장의 흐름은 크게 거칠 것 없이 상승의 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걱정을 내려놓고 조금 더 공격적,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전략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FMC도 크게 뭐 충격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면서 이제 금리와 물가는 시장에서 큰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신박사는 또 열심히 학습하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좋은 내용들, 좋은 분석 자료들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안한 점심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클럽을 운영했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제 커뮤니티 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후기 남겨져 있으니까 주소들 클릭하시면 독서 클럽의 후기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또 이런 또 오손도손 얘기하고 책에 대한 또 건설적이고 지적인 어떤 대화들을 하다 보면 참 뭔가 채워지는 느낌들을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삶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또 참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또 즐거운 시간, 추억들, 또 유익한 어떤 또 친구분들 또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심학산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